안녕하세요. 금음달 쉼터입니다.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게 기억됩니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올라앉아 있는 느낌. 그런 게 매일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고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일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가족도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뉴스에서 들리는 단어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외환 보유고, 유동성 위기.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단어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기업들 이야기겠거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IMF라는 세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때까지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농담을 주고받던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조용해졌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겠지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걱정된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권고사직이라니. 권유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단어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박스를 들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10년 혹은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 서랍 속 볼펜 몇 자루, 달력에 적어둔 메모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박스에 담아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옆자리, 내일은 앞자리, 모레는 내 자리.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도 없이 떠났고 어떤 이는 짧게 악수를 나누고 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담아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동질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의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눈빛, 아이들의 표정.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라는 질문조차 사라졌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반찬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남편도.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차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부족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텅 빈 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뭘 먹을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뭘 아낄까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카트를 밀면서도 가격표만 쳐다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전세, 교육비, 식비, 병원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걸 줄이면 저걸 낼 수 있고, 저걸 미루면 이걸 낼 수 있고. 하지만 계산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족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넘겨야 한다. 창구 직원과 눈을 마주칠 때 그 눈빛 속에서 읽히는 건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폐업한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불이 켜져 있던 곳이 오늘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주인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뒷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취업 정보지를 들고 PC방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기억납니다. 모니터 앞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또 새로 고침했습니다. 새로운 공고가 뜨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자 우대였고 영영세 이하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숫자가 벽이 되었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어른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하지만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공기가 무겁다는 것을. 아빠가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가 한숨을 자주 쉰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도 줄었고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는 말도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금모으기, 운동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목걸이. 평생 간직해온 것들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은 웃으려 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억이 그 금 속에 담겨 있었을까요? 결혼식 날의 설렘, 아이가 태어난 날의 기쁨,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손길은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신문에 나오는 통계.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옆집 이야기가 되었고, 친구 이야기가 되었고, 결국 우리 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기억납니다.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버스 대신 걸어가기, 외식 대신 집밥 먹기, 새해 옷 대신 있는 옷 입기.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었고, 한 달을 만들었고, 1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버텼느냐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가족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고,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질까? 다음 달은? 내년은? 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날들은 무겁게 쌓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지나쳤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견디고 있겠지.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고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해.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고 거리에 불빛이 다시 켜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몰랐지만 우리는 강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했고 살 수 있었고 살아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두려운 날들이 올 수도 있고 불안한 공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우리는 한 번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작은 선택들을 이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IMF는 우리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고, 잃었지만 다시 채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 번 견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